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대마도합 전략 거점 만든다. 2. 아프리카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 3. 예상치 못한 사건에 유럽 언론은 흥분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의 대마도 섬 인근에 위치한 조그만한 대한민국령 섬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침략을 차단할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 TV를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구독은 하시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알림 버튼 똑같이 누르시면 더욱 빠르게 국토 전략 소식을 접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최근 들어 일본의 국토 침탈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어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일본의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 한반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떡하니 갖다 둔다든가 우리나라 남해 근해에서 우리나라 구축함 선을 폭파하기 위해 일본 초계기가 의협 비행을 한다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으며 일본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국이나 적국을 다루듯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경제력과 국력은 너무도 강하고 외교력이 막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섬들의 요새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일본의 대마도 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랍니다. 바로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국도섬인데요. 일본의 대마도 섬과 마주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현재는 통영시에서 무려 2시간이 걸리는 아주 외딴 섬인데요. 국도섬은 고려시대부터 역사책에 기록됐으며 임진왜란 때 화살을 만들어 수군에 공급을 하던 섬이라고 합니다. 또 고려말 무신서룬 장군이 이 섬을 이상향이라고 칭하고 국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할 정도로 작지만 풍부한 식생이 갖춰진 멋진 섬이라고 합니다. 얼핏 위성사진으로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나 몇 가구 살지 않는 섬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섬에는 무려 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신흥 종교단체인 청우일신회라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섬으로 서수련자 고시생 등이 기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가 특정 종단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는 KBS에서 신흥 종교단체가 섬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런지 섬의 곳곳이 외딴 섬답지 않게 아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산책로나 탐방로 그리고 근처 섬을 건너는 구름다리까지 갖춰져 있을 정도로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듬뿍 담긴 섬입니다. 이 섬은 한반도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녹조 현상이 없고 독특한 어장 덕분에 낚시 관광객들의 관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답지 않게 인근 해상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함 공격 능력이 있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남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구축함 선을 공격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국도섬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건설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000평 정도를 바다를 메워 항구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임에도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섬은 일본의 대마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서 국가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섬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해양 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전진 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만들어지게 될 국도항에는 일본과의 영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30m 규모로 해경부두가 여객용부두와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섬에 해경부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한해협에서 일본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출동 시간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한해협 부근은 중국 국적의 어선들이 대거 울릉도와 독도로 진출해서 불법 어업 활동을 하러 가는 길목에 있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국도섬에 해경 선박이 정박 가능한 항구가 들어선다면 훌륭하게 단속 활동을 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기상악화시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유사 사태를 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 일본이나 해외 세력에 의한 국지도발 사태가 있으면 이러한 국가관리 연안항이 우리 영해와 영토를 지키는 전진기지로서 대단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도섬 대부분은 특정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안항 1000평의 새로운 대지가 조성되면 국유지로서 사유화된 섬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보된 섬으로서 온 국민이 즐겨 찾는 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이웃 국가들은 꾸준한 군비 증강을 시도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국민을 무기력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국토 전략적 관점으로 우리의 섬들을 요새화한다면 그 어느 국가도 범접하지 못할 위대한
슈퍼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도선뿐 아니라 통영시 홍도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요 홍도섬이 어디이냐고요? 현재 국도섬 국가관리 연안항 조성 사입은 원래 2020년까지 완공됐어야 할 사업이지만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받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매번 탈락하여 결국에는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설령 추진된다 하더라도 국도섬의 다수는 특정 종단이 소유하고 있어 특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도섬을 대신해서 대마도와 더 가까운 홍도섬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홍도섬은 국도섬보다 더욱 대마도 섬 앞에 위치한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해의 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섬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본과 가까운 섬입니다. 홍도섬에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근대식 등대가 있는 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무인도로 외로운 섬입니다. 하지만 독도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여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 후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가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디 하루속히 국도섬이던 통영 홍도던 제도를 개선하여 조기 추진되어 우리나라 국토안보가 더욱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 이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11개월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 도주교, 엑스트라도스드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 도주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 도주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 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만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위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ERC 정유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 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의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위험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CSA BU-기호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충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7,000T 위니레를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T를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1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안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에 대한 여파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든 정부에 크게 실망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이죠. 특히나 LG가 방산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현대차그룹의 9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그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타격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여러 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귀를 닫고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고 나서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말해놓고 오히려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바이든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중심주의와 동맹 대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한국이 충분히 화날 만하다고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또 다른 매체는 동맹국 중 한국의 반발이 가장 큰데 그것은 한국이 가장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에 7억 달러가량 투자했으며 그 후 물류, AI 관련 사업 등에 3억 5천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총 15조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동맹 투자액 중 최고 수준으로 실제 한국은 3만 5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기업을 미국에 보냈으며 칩4 동맹까지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큰맘 먹고 결정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바이든 정부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매체들이 바이든, 트럼프와 다를 바 없는 미국 중심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나라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역시 법안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간 선거 후 세부 법안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가 막강하기에 개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한국에게 불리한 법안 고수로 많은 이들이 한국의 피해를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인데요.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을 붙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LG가 방산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현지 시간 구광모 LG 대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슈 총리를 내방하고 LG 에너지솔루션 폴란드 현지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00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곳으로 유럽 주요 완성자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구 대표는 LG 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이 LG위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구 대표와 관계자들은 한국과 폴란드가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LG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LG는 LG전자가 199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후 25년간 폴란드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폴란드에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이노텍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LG뿐 아니라 300여 개의 한국 기업들도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사와 미국 인디아나주에 동시 투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 입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또 다른 거점으로 인디아나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도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초대형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2027년부터는 광물 조달부터 재련까지 상당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요. 전기차의 절반은 배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GM의 성공은 곧 LG에너지솔루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주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입점에 성공할 경우 약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로 엄청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큰 변화가 없는 인디아나주로서는 이번 입점 기회가 대단히 큰 기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디아나주의 주지사 에릭 홀콤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 입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터지고 만 것인데요. 주지사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단단히 뿔난 한국 기업들부터 달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국까지 직접 날아와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들로 큰 문제 없다. 비자 문제 해결 전혀 문제 없이 하겠다. 한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즉시 투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다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주지사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이 또 어떤 뒤통수를 칠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인디아나주에 투자 결정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의 새로운 공장 장소로 캐나다 온타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광물까지 곧바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캐나다에서는 한국 기업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니켈 광산의 채굴 면적 확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을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캐나다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놀란 인디아나주는 즉각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해당 카운티 의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제 혜택에 약 15년간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기업조차 이런 혜택을 받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인디아나주가 한국 기업 입점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고 있는 미국 지역은 비단 인디아나주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공장이 세워질 예정인 조지아나주 역시 한국 기업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확정이지만 그 투자액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지어질 경우 추산되는 고용인원만 약 8,000명으로 조지아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SK배터리까지 조지아주 공장 설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지아주의 절실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SK배터리가 LG의 핵심 인원을 빼왔다 등등 여러 이유로 소송에 걸리며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는데요. 상원의원을 총동원해 LG와 SK 양측 임원을 만나 설득하며 간신히 재판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그 와중에 날벼락과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으니 캠프 주지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조지아주는 최대한 현대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디아나주처럼 조지아주 역시 독자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백악관과 단독 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현대차는 즉시 멕시코 공장을 개조하여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에서 30%까지 저렴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멕시코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떠나며 갑이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어느 나라도 감히 뒤통수 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한국 기업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